소나무 강이라고 이렇게 해서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까지 또 탐진강까지 이렇게 하려다가 좀 시간도 그러고 그래서 영산강 이걸 주제로 해서 한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대화 과정, 그러니까 1914년 그 이전까지의 물자 수송은 거의 배로 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에 다니는 것을 특별히 수운이라 하고 바다까지 다 통틀으면 해운이라고 하고 또 이제 국가의 세금을 돈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쌀을 비롯해서 물자로 바친 것을 조운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용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경세유표와 목민신서 같은데 또 이렇게 옛날에 강에 다니는 배를 항만천껏 자료에서 모형을 봤는데 강은 바닥이 퇴적이 되어 가지고 배가 오르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바다에 다니는 배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날려봐야 만들어야 되고 또 바닥이 이렇게 흘수라고 합니다. 흘수. 바닥이 닿지 않도록. 그리고 원래 조운선은 또 바닥이 넓적이에요. 이 포구란 말은 그 정류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내버스 정류장. 이런 데가 밑에서부터 배가 거슬러 올라올 수도 있고 또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나루를 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은 특히나 감조 구간, 바닷물이 밀고 올라오는 그 힘이 대단했거든요. 그것이 전체 유로의 그 절반가량을 차지했던 거예요. 4대 강 중에서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른 강도, 물론 섬진강이나 낙동강이나 금강, 한강도 거슬러 바닷물이 올라오지만 영산강은 그 유로 길이가 거의 광주 밑에까지,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심지어 서창, 우리 송정리 비행장 있는 데까지도 바닷물이 올라왔다. 그만큼 해수면이 우리 영산강 중하류 쪽에 평균 고도가 낮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개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다에 수산물들이 내륙으로 깊숙이 와서 소금, 젓갈, 또 옛날에는 냉장 기술이 어려우니까 그 한 번에 풍화가 돼갖고 많이 잡은 고기를 일시에 팔아야 돼요. 이래서 거슬러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와서 이렇게 풀어놓는 임시장, 이런 장들이 쓰고 또 5일마다 쓰는 장들이 서 있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상항이다, 하항이다, 또 가항 종점이다, 약간씩 그 용어들이 좀 다릅니다. 큰 포구들을 대략 이렇게 보면은 목포란 말이 언제 나왔을까요? 남쪽에 나무계다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은 목이다. 영산강의 길목이지 않느냐. 그래서 15세기에 거기에 수군진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목포라는 지명은 지금의 지도읍에 가면 고목포라고 있어요. 조운이 하면서 아주 중요한 길목이에요. 수도 옆에. 그 고목포를 부르기 쉽게 옛날 목포다, 이렇게 해서 애냉기다 이렇게 발음하는데 거기에 조선소가 딱 들어서 있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하당에는 또 군사 기지가 있었죠. 이따가 보면 대굴포, 더 안쪽으로 대굴포에 해군 기지가 있었고, 하당에 나가면서 우리 남해안에 수영이 2개로 나누지요. 전라도에 여수 쪽으로 좌수영, 해남 쪽으로 우수영, 하당에서 쪼개지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죠. 다 배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내륙 깊숙이 오면은 영산포가 대략 가항의 종점이라고 했지만은 그 위로 보면은 광주의 세곡을 모아가지고 한성으로 서해바다를 통해서 운반하는 서창, 이런 창이 나주에는 4창이 있고 광주에는 2창이 있었습니다.
저쪽에 첨단 지구에 그 무양서원이라는 데 있죠. 거기에 동창이 있고, 동창에서 내려온 것도 서창에 집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영산 조은창에 모여가지고 한성으로 가는데, 중종 이후에 영산강 수로가 바닥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조은하기 어려우니까 법성창으로 중요 기지가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장, 영산포장, 광주에 보면은 호남대학교 앞에 서남시장, 지금 현재 그 용산장이라고 한 데는 담양 한지에 가는데 이쪽에 용산장, 이런 장들도 과거에는 물자를 옮길 때는 등짐을 메고 가는 건 먼 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소 배가 드나들기 어렵더라도 기연히 배로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배가 올라오기 힘드니까 잡아당깁니다. 끈으로, 끈잡이로. 또 울력을 해가지고 배가 다닐 만큼 파요. 이렇게 강바닥을 주변 사람들이 와서 파서 끈잡이를 동원해서 올리는 구간도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강에 보면 상당히 깊은 물이 탕 때려가지고, 공격수함대가 탕 때려 깊은데 푸른 배가 또 용이하지만 물이 돌아요. 거기는 무동력성이니까 굉장히 항해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고기를 잘 잡을 그 투망을 치면은 또 산소량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데가 뭐냐면은 얕은 데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울이라고 그래요. 이런 데는 배가 다니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다시 영산강에 배가 들어와야 된다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포로를 막고 1980년대에 영산강 하구뚝이 축조됨으로써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소위 바다 쪽의 배, 이것은 이제 두절이 되고, 그 안쪽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선들만 조금 있는 형태로 됐습니다. 110년 전에 사진에 찍힌 영산포 배입니다. 일본인들은 이 산이 좁기다죠. 우리나라 산은 대부분 무등산처럼 무덤덤합니다. 남성분들 군대 가면은 이 공제선이라고 있잖아요. 산의 형태를 보고 밤에도 저게 무슨 산인지 알아야 돼요. 특히 배를 운영한 그 선장들은 산 이름이 예민한 것입니다. 산 형태. 여러분 변산반도 알죠? 변산이란 뜻입니다. 가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가요산, 가산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발 고도가 높지 않더라도 바닷가에서 좁히다게 보입니다. 이런 첨사는 우리나라 산의 형태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월출, 날카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날카만 산이 금강인데 금강산보다 좀 작다고 해서 대개 이런 첨산들을 소금강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산포 후지야마라고 했다. 일본 사람. 이 산을 보고 도착하면은 영산포다. 영산, 강 이름에 영산이 도대체 무엇이고, 영산강은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지난주에 우리 산의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래서 이 산과 강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천이다, 산하다, 또 팔도 강산이다. 이렇게. 자, 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분수계예요, 분수계. 그래서 물을 가릅니다. 자, 무등산에서 물을 갈아서 동사면으로 떨어지면은 영산강이요. 저쪽에 남쪽으로 떨어지면은 섬진강입니다. 천왕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수계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버지 가름의 분수계, 디바이드, 그 영어도 디바이드를 하는 것이고, 자, 강은 하여튼 갈라진 것들이 다 어딘가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산이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강은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품어서
만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말은 받아주는 것입니다. 받아주다에서 바다란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은 결국은 바다와 연결된, 그러니까 영산강 자체의 본류라 하더라도 무지에서 내려다보면 조그마한 실핏줄에 불과하죠. 지도상에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15세기 1402년이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은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에 영산강이라는 이름은 안 써졌습니다. 제가 다 써놨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남도의 중요한 고을 이름들이 세계 지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영산강 위역에 다른 글씨 크기를 본다면 나주가 조금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섬진강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현재 모습과 거의 유사하도록 강이 우리 광주 시민들의 식수인 동복댐물이에요. 영산강의 길이가 보성강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 만나는 이 압록강이죠. 압록강. 이 강 이름들이 우리나라 최대가 아닌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 중국에 있는 압록강하고 뜻은 똑같습니다. 근데 영산강은 아까도 말했지만 산도 들어있고 강도 들어있죠. 근데 압록에도 록이 산이란 뜻이에요. 벼랑이란 뜻이에요. 벼랑. 압록, 벼랑이란 뜻. 영산강에도 벼랑도 있는데 그 벼랑 중에 아까 가야산 밑에가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그 밑에 물이 돌기 때문에 거기 가다 배를 운영한 사람들이 빌어요. 빌어. 안전항해를 위해서. 그리고 건너편에 용진단이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고을에서도 배의 항해를 이렇게 기원하는, 안전항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좀 큰 지도로 이렇게 봐서, 자, 영산강이란 이름이 이렇게 한자로 영암에 있는 신령영자를 섞은, 또는 심지어 꽃뿌리 영자를 섞은 한자의 글씨 자체에 너무 뜻풀이를 하면 곤란합니다. 그냥 한자는 좀 깊이 공부해 본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소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이름이나 산의 이름에 가장 기본적인 어둠이랄까? 이 생각이 뭐냐면은 소리를 중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도 소리가 중요해요. 한번 소리란 대로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 백제 사람들이 쓴 말, 우리가 구구하게 사실 제시도 못한 말을 우리가 캐낼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역사, 고고학, 지리학, 모든 공부의 밑바탕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소리가 어떻게 글자로 적어져 있는가가 최대의 미스터리예요. 그 코드를 하나씩 퍼즐을 끼워주는 것이 우리 고고학에서 발굴해서 그 증거로 이렇게 제시해주는 것이지, 언어를 가지고 푸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리산, 두류산이요. 둥둥둥. 지이산이라고 발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편하게 지리산. 자, 지리산이나 한라산이나 무등산은 같은 형태의 도움이라 뜻이에요. 도움. 무덤덤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서석의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에 서석대학교가 아직 없지요. 나머지는 다 학교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등산에 너머에 지금 광주 시민이 먹는 동복호에 물이, 거기는 이서면 땅입니다만은 거기에 규봉이라고 있죠. 규봉이. 규봉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사찰이에요. 그 규봉의 이남이다 해서 이런 호를 가진 규남 화백원이라는 사람이 4대 실학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양수기도 만들고
되게 우리 선배들 중에서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집에다가 지도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호남문화재연구원에 제가 첫 번째 와가지고 이 세계 지도를 디자인을 해놨다. 저기에 대한민국 전도를 해놨다. 이게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러니까 한 세대 앞에 선배들이 학교 다닐 때 교실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저도 학교에서 지리 선생님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놓은 교실이 있었습니까? 자,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거나 무엇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공부가 좀 어렵다는 한 것이 더듬으니까 어렵죠. 역사가 히스토리, Y좌표라고 한다면은 지리학이라는 것은 X좌표예요. 그래서 X와 Y좌표가 만나야지만이 접점을 찾아서 함수를 풀게 됩니다. 그 어두컴컴한 상자의 펑셔널,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점을 찍어야지 고분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은을 중심, 더더구나 움직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뭐 개혁이랄까 혁명이랄까 이런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땅에는. 수로 옛날 지도들을 보면은 이렇게 축축에 상관없이 강을 상당히 또렷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강이 특별하게 이렇게 크게 보입니까? 저 지도나 이 지도나 또 우리 지리부도를 봤을 때도 강이 두껍게 안 그려져 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확실히 배를, 그리고 별명들이 있습니다. 아까 영산강, 영산포도 지금 부르는 한자하고 다릅니다. 영암에 영자가 들어있죠. 사호강이라 말은 정다산도 영산강이라 말을 안 쓰고 사호강이라 말을 쓰고, 군데군데마다 강의 이름들이 달리 불렀다고 그럽니다. 대체나 이 사호강이다. 이 영산강 유역에서 일반적인 그 암석 덩어리 중에 화강암이 주로 풍화되어 가지고 이것이 소나기가 내리고 오면 침식이 되면은 이것이, 화강암은 3대 광석이죠. 석영, 장석, 우무. 여기서 석영이 바로 모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산강의 백사장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심지어 관방창이라는 담양의 백강이다, 백사장 강이다. 제 어렸을 때 토끼풀을 하고 물고기를 잡았던 드들강, 그 하류에 백사장이 굉장히 넓었어요. 거기가 물놀이 욕장이었죠. 그리고 이런 모래가 기반이 돼가지고 모래에 또 잘 재배되는 농작물,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땅콩이 특용작물이었습니다. 이제 영산강 유역을 제가 지금 지도를 변형시켰습니다만은 4대강이라고 합니다만은 영산강 유역에 거의 100% 물이 영산강으로 떨어지는 고을은 3개밖에 없어요. 나주, 장성, 우리 광주. 현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담양이라 해도 10%는 섬진강으로 떨어집니다. 무안은 38%밖에 안 돼요. 바다 쪽으로, 서해 쪽으로. 화수는 동복 섬진강이 40%. 영산강 유역이라 해도 화수는 또 향교가 3개잖아요. 화수는 읍내하고 능주만 이렇게 영산강 유역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영광에도 0.5% 그 영산강 유역이 있고, 여기서 정읍이라는 데는 우리 전남대학교 남창골 수련원이 있어요. 거기 이쪽에 우측으로 올라가면은 정읍의 이반면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유역의 수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은 결국 유역이 한 몸뚱이가 되어가지고 배가 다니는 대로 물이 모여들기 때문에, 자, 어디서부터 어머니의 영향이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가, 어디가 아버지가 가름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산과 강은 항상 뗄 수 없고 서로 적이 될 때도 있죠. 산과 강이 서로 싸워서 조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 영산강이 만들어진 것도
자연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이렇게 현재 우리 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학위 논문을 쓰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되겠다. 도대체 영산강에 배가 들어온다고 말은 들었는데 그 글들 말고 옛날 사람들이 혹시 찍어놓은 카메라로 찍어놓은 거의 비견할 만한 결정 자료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규장각을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 지도가 다 지금 스마트폰으로도 열어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광주에 몇 사람만 몰래 그것도 찍어다가 자기들만 보고 있었고 학계에서는 아예 이 지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는. 그것도 서울의 몇몇 대학의 역사지리를 공부하신 분, 지도학을 공부하신 분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규장각에 가서 이 지도를 보고 제가 흥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림동 밑에 내려가서 허가를 받고 둘러쓰는 카메라, 결혼식 때 찍은 카메라, 그 사장님을 모시고 가서 한 판에 5만 원씩 광주와 나주권만 찍었습니다. 경비가 없어가지고. 그때 선생님 봉급이 22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상선이다. 딱 지구가 나와버리잖아요. 뭐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수심이 딱 표시되어 있어. 3장이다.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면 4장이다.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지도를, 특히 전라도 지도가 1872년에 490여 장의 지도 중에서도 가장 우수하고 그 중에 으뜸이 광주 지도라는 것을 고지도학회에서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주 지도, 또 남원 지도, 그리고 지금은 또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측량에 의한 유럽에서 일본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만든 이런 지도들도 아주 선명하게 스마트폰에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강 종점에 상당히 위에 있는 노항포라고 여기에 그 사진을 제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 노항포에 이제 제주도에서 말을 싣고 올라와가지고 옛날에 말이 지금의 자가용보다는 훨씬 더 값이 있었어요. 이 말수레, 또 기마,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한번 탔다가지요. 순으로 운반하고 사람이 기동력을 발휘하는데 말이 있는 데가 암행어사 영화에 나온 역이지요. 자, 나주의 청암역, 우리 광주의 서방 쪽에 가면 경양역도, 역도는 종육품 찰방이 근무한대요. 광주의 경양역도는 찰방이 강주 목사보다 훨씬 권력이 셌습니다. 상품이어도 종육품한테 꼼짝 못해요. 전라남북도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 수은하고 관련되니까. 자, 세곡을 책임지는 사람 국세청장입니다. 제주도 전라북도까지 가나라는 것이 우리 동창에서 좀 떨어진 첨단 지구에 정부 종합청사가 있어요. 거기에 전라국세청이 있죠. 지난 세기에 얼마 안 됐을 때는 여기 오른쪽에 있었죠. 그리고 현재 여기서 내려가면 충장로 파출소 옆에 광주 세무소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옛날 수은시대의 중요한 기점이다. 오늘날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노항포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도대체 영산강이란 말이 어디서 왔을까? 결국은 흑산이다. 흑산도에 고려 때 영산현이라고 있었는데 이 왜구들이 하도 성가시게 해가지고 이 난리를 피운 통에 이 고울이 온통 난리가 나서 피난을 가야 됐어요. 고려 때만 해도. 그래서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진도군은 폐하가 돼가지고
진도 땅이 어디로 와보냐면 진도의 관리들이 우리 영산강 유역에 영암의 명산이라고 시종면으로 들어와 버리게 됩니다. 처럼 여기 흑산의 영산현, 그러니까 흑산도의 현에 이 고을이 영산포 건너편, 지금 전남 운전면허 시험장 있는 곳으로 동네를 통째로 들고 피난을 와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자산어보다 흑산도를, 여기서 흑산에 흑과 산이 있죠. 자와 산. 여기서 자자를 한자 떼면 우리가 거물현이라고 있죠. 여기서 거물현을 블랙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가물거리다 다크니스로 해석해야 돼요. 가물가물하다, 가물가물하다, 바다에 가물가물 보일랑 말라 하고 흑산도 바다가 블랙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지금. 바닷물이 블랙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구로시오 해류라고 있죠. 구로, 흑조락이에요. 파란색이 아니라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흑산을 블랙과 다크니스로 알고, 여기에서 영산이 그러면 왜 흑산이 영산으로 바뀌었을까? 이 코드를 풀어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까지 국어학이나 우리 인문학이라고 요즘 많이 실개천처럼 널려있죠. 인문학 강좌가. 이걸 풀어내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현재. 자, 여기에 내영산도, 흑산도 진리항에서 지난 세기 바로 직후에 제가 전라도 역사 이야기라고 해서 강주일보에 연재를 할 때 흑산도 2006년 정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현재 쓰는 이 영자의 한자와 같은 섬이 두 개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영산강의 이름을 빌려왔다는 설이죠. 설. 자, 아까 말한 목포진. 여기 진지죠. 진지. 이 주위에 거의 1000명도 살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 과거에 목포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 수가 없었을까요? 물고기도 나고 이렇게 군인들도 있다 하는데 물이 부족해요. 식수가 대도시를 만들 만한 물을 만들기 어려워서 여기가 조계라고 해요. 조계. 외국의 애교관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다 벼랑이에요. 목포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뚝을 쌓아가지고 1제곱킬로미터 땅을 확보를 합니다. 여기가 목포의 근대 도시로 출발점이에요. 목포 개항은 1897년인데 우리 스스로 한 것입니다. 최초로 스스로 개항장을 연 것이 목포예요. 진남포. 다른 데는 강제로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때 이미 힘이 빠졌는데요. 아닙니다. 대한제국은 무시무시한 일을 하려고 했어요. 조금만 더 여력이 있었으면 넘어가지 않았죠. 조계를 스스로 운영을 하고, 왜 개항장을 열고 조계를 했냐? 애국으로부터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돈 벌려고. 자립을 하려는 몸부림을 쳤겠죠. 어찌어찌해서 이 배가 들어오는 것을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 박사학위 논문 중에 제가 매핑한 지도입니다. 영산포. 자, 여기가 조선시대에 영산 조운창이 있었던 영산 창성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영산포의 시가지를 꾸몄는데, 광주의 충장로를 본정이라 해서 혼맛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영산포에는 혼맛지가 아니고 원종이다 해가지고 못도맛지다 이렇게 부른 데가 이 저습지입니다. 저습지. 그리고 조선시대 때 주로 여기가 나주 시청이 있습니다만은 이 둥구포가 나주 성으로 들어오는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여기가 조선시대 때 주로, 물론 여기에는 세곡을
운반할 때. 그래서 영산포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영산창에서 기원했고, 그 전에는 이 냉산이다. 이 냉산이라는 산이 소리가 중요하다 했죠. 아까 흑산도에 있는 산 이름 뭐였어요? 두 개 선 중에 하나가. 왼쪽에 있는 섬이 내영산도라고 했죠. 자, 내영산을 좀 빠르게 소리 내보세요. 내영이 냉이 된 것입니다. 냉산. 여기 세종실록 지리지에 염창굴에, 염창굴, 소금쟁이는 창굴. 그래서 이 냉산 기슭 여기가 지금 운전면허 시험장이에요. 여기가 흑산현이 자리 잡은 내영산촌이다. 고려 때. 조선시대 때, 고려 때 좋은 창이 해릉창이라고 고려사에 나오는데, 이 해릉이라는 지명이 아직 전해오지를 않아요. 고려 때. 영산창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오고. 아까 말한 노왕포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물이 세차게 흘러내리면 여기 때리겠죠. 자, 여기는 깊어요. 풀이에요, 풀이. 쏙. 다시 굽이 돌아. 이렇게 내려서 여기 때리겠죠. 그러니까 얘가 또 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또 때리겠죠. 그래서 이런 데가 배가 되기에는 좋은 곳이죠. 자, 서남의 항구 발달이 미약하다는 얘기 학교 다닐 때 배웠죠. 항구 발달하기가 좀 힘들어. 왜냐하면 간만에 차가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군산에 뜬다리를 만들었다 하죠. 부두가 이렇게 뜨게. 인천항이 개항이 되면서 가장 애먹은 것이 뭐냐면은 간만에 차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부두를 만들 때 굉장히 제물포항이 고생을 하는 흔적들이 많죠. 영산강도 바닷물을 영향하고 굉장히 고대 사회로 갈수록 밀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산강의 하류가 강이 아닙니다. 바다예요, 바다. 심지어 전남대학교 서광주 톨게이트, 동강주 톨게이트, 이거의 폭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가 농과대학의 남쪽에, 근데 여기에 지명이 왕포라고 해요, 왕포. 그러면 이게 포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꼭 배라고 생각하면 또 너무 비약한 것이 있지만은 하여간 문호였다, 이 말이에요. 문호. 자, 지난 세기 조금 과학적 측량으로 만든 최초의 지형도예요. 자, 이 수로가 이렇게 제가 색을 칠했습니다만은, 여기가 항룡강이요, 여기가 지금 극락강. 우리 광주의 세곡을 모인 데가 서창이다. 이렇게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도에. 이거 시가지 표시입니다. 지금 서창에 가면은 참 우리 광주의 번화가 같이 그런 시가지가 아니고 시골에 읍내도 안 되게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광천동 터미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창고에 또 권력이 심하잖아요. 국세청장처럼. 여기 창고 지기가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빼돌리는 선수가 또 있고. 자, 조언을 하면서 비리가 얼마나 많았냐면, 배가 까봐지지도 않았는데 까봐졌다고 해서 세곡을 뒤로 빼돌리고. 여기도 구룡포다. 우리는 지금 이런 말을 쓰질 않아요. 지금 이 다리는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학위 논문을 쓰면서 80년대 초에 이런 다리들이 있고, 지금 이 다리가 건설 중인데, 여기가 서창포구입니다. 서창포구. 여기 양수장. 자, 이 포구에 가까이에 있는 땅 소유자가 중요합니다. 영산포도. 자, 터미널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전라도에서 제일 부자가 갖고 있었죠. 금호 박인천 씨 땅 아니요. 금호란 말이 영산강의 별명이에요. 그렇게 금호 고속이 달린다 하면은 영산강이 지금 전국으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산수동이라는 것은 우리 무등산 기슭의 산수동이
있죠. 산수동이 우리 조선시대 때 산수 마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손수자를 쓴 산수정을 만들고 광복 이후에 손수자를 물수자로 바꿨어. 어떻게 보면 일본인이 만든 지명이요.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마치 더 익숙해 있어. 우리 것으로. 다 모든 것이 그러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임난 이후에 우리가 매운 김치를 먹었다 가잖아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마치 고추를 바른 것이 김치 원조로 생각을 하죠. 광주 목지도에 지금 현재 서남원이다. 아까 호남대학교 앞에 장터. 이 시장이 있습니다. 포구에. 갯벌장을 비롯해서 교통이 편리한데 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데 탕 때린데 지금 4대강 공사하는 여기 학산 여기 복박이라고 합니다. 탕 때려가지고 얘가 깊은 쏘를 이뤘는데 지금 호수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 숲을 이거 늪지를 다 굴착을 해가지고 준설을 해서 깨끗해졌습니다. 여기가 감조 구간에 들어서 바닷물을 타고 올라오는 물고기가 막 보고 그래서 황복이 전설을 만듭니다. 이 바위에 때려가지고 머리가 노랗게 되어버렸다. 이런 말 저런 말 하여튼 아까 말했던 둥구포란데 지난 세기 사진에서 이를 목포라고도 하고 나무계 남쪽의 포구라고 하고 이것을 나무 목자로 가면 목포고 방향을 뜻하면 남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왜 둥구포라고 했을까요? 아까 그러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여기가 둥구포요. 여기가 제주에서 말이 내려서 여기다 방목을 했던 방목들. 그리고 영산포에 여기가 영산창. 여기가 영산창. 그리고 여기가 제민창이라고 썼어요. 제민창. 자, 제민창. 제민이라는 것은 어려웠을 때 국가에 자연재해가 많이 나고 이럴 때 저장해 놨다가 이렇게 풀어주니 그 제주도까지 공급을 해줬다고 그래요. 네, 억만고창이다. 뭐 구만리창이다. 우리 광주에도 사창이 있어요. 옛날에 아까 십자가가 처음에 들어와서 세운 데가 북문안 교회입니다. 그 유진멜이 처음에 집터가 양인동이라고 했는데 충량로 상가에 지금 집은 약간 내가 까먹었습니다만 가든백화점 원지열애가 유진벨 소유의 땅이 있더라고요. 그 뒤편에 어떤 극장이 있는데 뒤편으로가 광주의 읍성 안에 세곡이나 어떤 그러니까 돈을 모아놓은 거죠. 사창이 있었다. 사창뱀이라고 다. 그런데 이것이 다 매립이 되고 이 둥구포가 참 이 나주역이라는 것이 생겼죠. 나주역이 이제 문호가 된 것이죠. 나주 손님이 꽤 있어요. 여기에 KTX가 서요. 왜? 혁신도시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죠. 아까 그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같은 장소에서 제가 사진을 대비해 볼 수 있는 랜드마크가 있었어요. 바로 이 산의 둥거리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제가 찍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역사 사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코스모스가 있어갖고 이쁘게 보이는데 지금은 이런 경관을 볼 수가 없게 돼 있죠. 근자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 전에 한번 기고를 한번 했었어요. 자, 이 뱃조각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누가 만든 것이냐, 좋은 선이냐, 또 왕건이 몰고 오는 배냐, 그 길이가 그냥 1, 2m가 아니고 굉장히 큰 배로 추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최근에 나온 것이고, 제가 2004년에 시민의 소리에다가 이 목선편이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고 그때 사진 찍은 것입니다. 앞에 사진은. 그리고 이제 칼럼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나주선의 전장은 32m에서 42m라 초대형 고려선박으로 추정이 됐으나 조세미를 운반한 좋은 선으로 여겼다. 하여튼 이것은 나주선의 길이가 30m입니다. 지금 복원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배죠. 이것이 내륙 깊숙이 강으로 거슬러 올랐다. 지금은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하지만 지난 세기까지는 모든 물자 운송의 유일한 수단이에요. 이것이 한성까지 7일 걸렸다 하잖아요. 걸어서 가면 여러분이 그 쌀을 등짝을 메고 간다고 합시다. 한성에 가면 다 없어져, 다 중간에 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또 여관에 잘 나오면 또 퍼서 줘야죠. 그러니까 육상 운반로라는 것은 거의 기능을 못하고 오직 화물은 배로 운송하는 시스템이었다. 초창기에 이런 영산포의 다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다리가 영도다리처럼 배가 들어올 때 열어주는 개폐식 다리고 이것을 건너갈 때 고등어 한 마리인가 내야지 건너가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권력이 만들어서 여기서 이용료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사진들이 공부를 하면서 누군가가 찍어가지고 나온 것으로 해서 이 사진이 지금 이 지역에서 발간된 신문에 특종을 한 때가 있었어요. 처음 영산포에 이런 뜬다리가 있었다. 이번 세기에서 이렇게 어떤 화가는 이렇게 영산포를 그린 사람도 있어요. 30년대 모습을 가지고 그렸는데 이것은 이 다리가 놓인 것은 30년대 놓였는데 우리나라 강에 콘크리트 다리가 놓인 것이 긴 것은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가 1970년대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경관 모습이. 사회생활상이나 그렇게 보시면 대략 맞아요. 아까 그 나무다리가 이용이 안 되고 일단 교각부터 굉장히 높아졌죠. 그런 거 개폐식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다리를 놓은 것은 영산포 읍내에서 가장 가까이에 가는 화물푸는 철마를 연결시켜야 돼요. 영산포 역으로, 철도역으로 가는 직선로를 시내에서 놓기 위해서 이 다리를 놨죠. 여러분, 우리 광주 공원다리라 하지 않아요? 광주 공원 기억해 보세요. 광주 공원. 여기 걸어서 10분이면 갑니다. 공원에 처음에 다리가 없었어요. 광주천에. 사직공원 근방 밑에 이런 섭다리가 있어요. 섭다리. 나무로 만든 막 흙하고 막 해서 흙다리죠. 그것을 저기 한평에서는 학다리라고 해요. 흙다리를 학다리라고. 노지다리라고 어떤 분이 지었는데 그 기호는 모르겠어요. 노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콘크리트 다리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놓인 것이 1930년대. 그래서 강주교도 나무다리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30년대 가서 콘크리트 다리가 강주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짧은 것은 1910년대 신장로를 놓으면서 놓은 것이 있어요. 동곡에서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죠. 영산포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30년대 다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7, 80년대 새로 놓은 다리. 이 다리는 해체하고 다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영산포의 강북이에요. 강북. 여기가 강남이에요.
자, 영산포에 이 거리가 은저거리다 해갖고 여기 영산포 시장이 있는 곳이고, 이것이 영산포의 포구, 구구, 그리고 여기서부터 서정, 중정, 이쪽이 동쪽이니까 시가시 마치 동정, 이렇게 시가지를 이렇게 꾸몄더라고요. 충장로마이로. 그리고 이쪽이 미나또 마치 항정이다. 이것이 서정, 니시마치다. 여기 쏙 들어간데 여기가 충장로 있어요. 충장. 그리고 새끼네뜰이라고. 이것이 영산포로 들어오는 새강, 금천이라는 이름을 갖고 만봉천이라고. 새끼네, 지류란 뜻이에요. 새강이다. 새끼네. 여기가 홍수가 져가지고 물바다가 다 되는 거죠. 이렇게. 다 물바다. 자, 이것이 수위 측정 시설로 1915년에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그 뒤에 여기가 이제 배들이 많이 닿고 이제 전기 발전 시설이 나중에 등장하면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전기불을 좀 키워놔서 처음의 목적은 등대가 아닌데 그냥 항정의 등대 역할까지 했다. 여기 높이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홍수 때 얼마까지 올라온가. 우리 수학여행 가면 설악산 엽서 사왔어요, 우리 때. 우리 광주에서도 이런 엽서를 명소 사진이라 해가지고 만들었었죠. 여기가 영산창입니다. 조선시대 때 중종 때 법성창으로 옮겼죠. 여기서 이렇게 무등산이 보일 때는 첨산으로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제민창지예요. 지금도 농협창고가 이렇게 있죠. 제민창이라는. 여기가 벼랑, 앙암이라 때. 지도로 봤을 때 꾸진포는 굽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 굽었다는 것을 한자로 돌릴 때, 한자로 쓸 때 돌회자. 그래서 회진이란 말이 생깁니다. 회진이 지금 회진 임시, 이거 나주 임시로 변했죠. 회진이 오래된 동네고 거기에 토성이 있었잖아요. 두일현이다. 제 학위 논문에 이 사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때 그리고 철마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통로, 구진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장로, 일본인들이 이리 길을 낸 거예요. 딱 버스 2대가 지나갈 폭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호남선 철도 구리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 운송수단이 한 자리에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장어 1인분에 2,000원이었어요. 1977년에. 그때 당시 봉급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장어가 들어오지 않지만 영산강 중에서 순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데 사실은 어업이 중요해요. 수산업. 배에 제주도는 벼농사로 쌀을 작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진도나 우리 영산강 유역의 쌀을 제주로 싣고 가야 돼요. 배로. 그럴 때 돌아올 때는 빈배로 못 와요. 물론 귤을 싣고 와야 되는데 귤은 전라도 사람들은 맛을 못 봐. 한성으로만 이렇게 올라가고 대신 구멍이 뻥뻥 뚫는 현무암을 싣고 왔어. 그래서 아까 구진포 밑에 민가에 가보니까 이런 독이 있어. 이것이 우리나라 책 중에서 많이 지리책 중에서 읽힌 책이 하나 있죠. 택리지라고. 그 택리지에 벌레 먹은 돌이다. 현무암이라는 학술어가 안 들어온 상태. 구멍이 뻥뻥 났다. 재밌는 표현이죠. 이렇게 벼랑, 이렇게 포구에, 자,
여기 봐보십시오. 이렇게 강이 쭉 가가지고, 산이 여기까지 이어졌겠죠. 예? 형태로 봐서. 그런데 이걸 뚫었다는 거예요. 삭관적, 벼랑이죠. 드라마가 있어갖고 막 드라마 세트를 만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드라마 있었는데, 왕건 영화를 하면서 그랬던가. 자, 이것은 무동력선이에요. 이렇게 범선. 그런데 실제 여기는 이제 휘발유를 떼고 가고 있더라고요. 자, 옛날 배들은 이쪽에 넓은 데로 가지 않고 이 수로를 타고 다녔어요. 왜? 여가 깊어 더. 이렇게 퇴적이 됩니다. 자, 벌써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 모래를 파갔어. 강의 모래가 우리 아파트로 들어온 거죠. 이쪽이 벼랑 척포에서 보는 중천포, 영산강의 수로 다 바닷물이 들어올 때 만조 때 타고 배가 거슬러 올라온 거예요. 한평에 오로 중천포란데 이렇게 창고가 일본 시대 때 있는 것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래 지금 이렇게 지금 아파트 짓은 데 쓰려고. 여기가 아까 말한 사호강이란데. 한평에서 내려온 한평천하고 무안눈에서 내려온 물들이 다 합류하는데 현재 지명에 사포라고. 나루도 돼요. 이 사포가 여기가 있는데 제가 뒤에 높은 산에 나시들 선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지 드론 사진 같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다 백사장이고 만조 때 밀고 올라오면 이런 제방이 없을 때는 다 여기가 바다죠. 자, 모래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한평에서 나온 무안에서 나온 물이 여기 합류됩니다. 이 토교라겠죠. 흑다리, 한자로 토교, 포교. 그래서 이것을 학다리라. 그러니까 이제 학이 다닌 데가 아니라 흙으로 만든 다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려 때 연대가 딱 찍혀 있는 독다리예요. 똑다리예요. 고막강, 독 이런 석교를 놓으려면 상당한 권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 흑다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장승은 글씨가 파져 있죠. 근데 보통 입석은 거의 글씨가 없어요. 선돌이라는 거예요. 마을 앞에. 그러니까 선돌은 평민이고 장승은 양반이라는 소리 있어요. 같은 선돌이어도 이정표를 표시한 것이. 그러니까 다리도 아까 말한 흑다리는 조금 일반화된 다리고 이런 독다리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당시 고막포구가 상당히 활성화됐다. 나주와 한평을 연결한 고막, 석교, 독다리다. 몇 번은 홍수를 겪으면서 틀어지고 했지만은 얘가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도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시경정이라고 이제 우리 가사문화권에 있는 것하고 이거이 다르지요. 같은 소리. 여기를 나주 아까 임시들 동네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호라게. 그래서 영산강의 하류 쪽으로 가면 호라는 말이 많이 붙어요. 서호, 당호, 백호. 백호는 섬진강이 있구나. 우리 백호 임재호가 섬진강에서 따온 거예요. 거의 호. 이런 설이 있어요. 호남이란 말이 어디서 생겼느냐. 금강을 호강이라는 별명인데 호강의 이남, 금강의 이남을 호남이라겠다. 이것은 하나의 설입니다. 어떤 설은 벽골제의 이남을 또 호남이라겠다. 탐사, 목고서에서 이렇게 탐사를 해오고 백길이다, 문화다. 그래서 2008년이네요. 그때 한참 탐사. 아까 말한 장탄섬, 모래가 쌓여있다. 이것은 드들강에도 많아요. 여의도죠. 여의도. 하중도.
지형학에서. 자, 이것들이 폭우입니다. 중요한 폭우. 그렇게 굽이 돌지요. 가마 돌지요. 가마도라. 이렇게. 이쪽이 중요한 색강이에요. 삼포강이라고. 가마도라예요. 이렇게 가마도입니다. 그래서 호구총수라는 책이 프랑스 혁명 1789년에 나온, 정조 때 나온 우리나라의 최초의 마을 이름을 다 수록한 책. 저는 우리 세종 만든 훈민정 못지않게 이 호구총수를 저는 정조 때 만든 책을 귀하다고 봅니다. 다 영인돼서 한자로 대신 적어져 있습니다. 여기 때 오질이라고 늘어지를 한자로 늘어졌다. 그래서 지명은 생김새가 아주 중요해요. 그 생김새를 가지고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야 합의가 잘 됩니다. 이 포구에서 이렇게 다닐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뱃사람들이. 식수. 자, 배에 식수를, 지금은 플라스틱 통도 있고 병도 있지만은 과거 시대에 그 병이나 무슨 물통은 다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 판을 엮어가지고 하는, 또는 항아리. 그래서 이 곡강에, 이 벼랑에가 약수터가 있더라니까요. 여기는 물을 못 먹어. 강물을 옛날 사람들이 먹기는 먹었는데 왜? 바닷물이 섞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내려가면 이제 몽탄이라고 있어요. 무안 쪽에서도 몽탄이라고 부르고 나주 쪽에서도 몽탄이라고. 왕건의 이야기가 전해오죠. 왕건이 꿈에서 견훤하고 전투할 때 여기를 지금 일어나서 가야 된다 해서 꿈에 관계된 걸로 풀기도 하지만은 여기가 큰 나루다는 뜻도 있어요. 크다. 크다는 것이 큼이 꿈으로 변해요. 그래서 한자로 꾸몽자로 갈 수도 있다. 다른 말로 보면 대진이다. 한자로 옮길 때. 자, 이런 대진 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금강의 상류로 올라가 보면. 자, 공주에 가면은 뭐라 하죠? 공주를? 옛날에 웅진이라고 했죠. 웅진. 곰나루죠. 곰나루는 큰 나루라 뜻이죠. 자, 86년에 제가 같은 장소에서, 아까 57년대 우리 선배님 사진을 보고 저도 한번 슬라이드로 찍어봤습니다. 이때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손님이 있냐. 몽탄역에서 내린 손님들이 동강으로 올 때 배 시간하고 맞춰져 있었었죠. 그러나 이런 지금 배들은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여기에 지금도 장어집 있는데, 아까 명산장어라 내가 말을 했죠. 이 명산장어는 일본인들 시대 때부터 통조림을 만들었어요. 장어 통조림. 지금 참치캔처럼. 이 생김새가 중요하다겠죠. 여기 영산강 하구에 이 섬 이름이 양호도라고 하는데, 나는 양을 보지는 못하고 염소를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양의 머리같이 생겼다. 또 누의 머리같이도 보인다. 또 어떤 사람도 다른 면으로 보이는데, 이 점이 왜 중요하냐. 이 섬이에요. 면적이 8헥타르면 여기다 3,000을 곱해봐야 38에 24, 24,000평이죠. 이 섬에 영산강 하구점, 일본인이 영산강 하구가 115.8km로 백과사전에 지금도 나와 있어요. 또 어떤 책은. 그래서 이걸 리수로 환산해서 영산강 300리란 말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구도까지 연결되니까 136km다 해서 리수 환산하니까 147리가 나와서 350리다 이렇게 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강의 제일 긴 유로가 황룡강 쪽에 용사의 쪽제골 쪽이 3km가 더 길다 해서 지금 139km라는 설이 있고 136km라는 설이 있어요. 여기가 나주, 무안, 영암
양호도 동측 여기를 영산강의 하구점이라고, 목포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영산강 길이를 측정을 해서 지리책에 나왔다. 그래서 이 섬도 처음에는 영암 소속이었다가 1917년에 무안 소속으로 가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연꽃 방조제예요. 연꽃 축제인데, 여기 제방이 영화농장 간척지 1930년대에 간척지를 만든대요. 그 연꽃 방죽에 이 간척지에 물을 대려면 농업용수가 필요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4대강 댐을 만들어야 돼요. 상류의 사계댐. 그래서 350m라는 졸저를 1995년에 편저로 만들었었어요. 자, 실질적으로 진짜의 등대 역할을 하는 데가 이 몽탄진 진입표원이고, 현재 간판에 붙어 있는 것은, 그리고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온주 철조 목표구다. 1934년에 이 구조물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하면 잘 안 보이겠죠. 여기다 철탑을 달았어요. 철탑. 그러니까 녹져가지고 없어졌어. 지금 좀 복원했으면 좋겠어요. 철탑. 자, 이 초예요. 초. 암초. 만조 때는 안 보여버려. 그리고 간조 때 나타나. 왜 여기다 막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등대를 설치했다. 여기가 등대 설치 자리인데, 여기가 주룡나루로 굉장히 물살이 센 데예요. 막 헤매고 올라와. 만조 때 올라오지, 간조 썰물 때는 도저히 거슬러 올라올 수가 없어. 물살이 세가지고. 무동력선이니까 더 심했겠죠. 심지어 발동기선이라는 동력선도 힘들었다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 등대를 안 보면은 잘못하면 일이 들어가 버려. 우회전해서 가버려. 뭘 그럴 리가 있으니까 직진하면 되지요. 우리 운전할 때 핸드폰을 보거나 엄한 생각해갖고 전혀 다른 데로 간 적이 여러 번 있죠?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놓쳐버리고 처럼 주의를 해서 반짝반짝 직진해라 영산포를. 자, 영암의 해창으로 가려면 우회전을 해라 하는 갈림길의 표시였죠. 멍수바위. 자, 몽도라는 한자가 멍수바위로 변하는 기가 막힌 사연, 개인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영암군청, 영암의 외향, 영암의 문호는 해창입니다. 덕진포고. 덕진포가 막히니까 해창으로. 이렇게. 바다에만 해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산강 내륙에 깊숙이 지금도 해창이라고 부릅니다. 간척지로 다 돼 있어도. 수은하고 아주 밀접한 것이죠. 그 전에 왕인 박사 시대 때는 또 상대포라 해가지고, 구림이라고 가서 왕인 박사 축제를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들 있잖아요. 이들, 여기를 방조제로 조선시대 때, 우리 여기 소세원에 가면 임억령이 있죠. 임억령의 형제간에 임구령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 선산 임시거든요. 그들의 힘으로 여기를 500헥타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조선시대 때. 이걸 진남향이라고 그랬는데, 빨리 발음하니까 진남을 진남으로 해서 이것을 진남들이라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것은 하구뚝 맞기 전에 이미. 그래서 이 들이 생김으로써 구림 12동네가 번창하게 된 것이지, 풍수 마을 형국이 좋다고 해서 번창한 것은 아니죠. 자, 이 구간이 이 협곡인데, 전에 영산강 하구 뚝을 여기다 막았다고 어떤 사람이 지도를 그려놓을 정도로 착각할 정도예요. 여기 이 협곡을 올 때, 거슬러 오를 때 무진장이 힘들었다 하죠. 경랑이 이렇다 하죠. 자, 이런데 같이 타고 온 물고기가 있었어요. 팡팡 뛰었다게. 작은 고래, 상갱이가 파닥파닥 뛸 정도. 그러면 상갱이만 왔을까요? 고래가 왔을 수도 있죠. 여러분, 고래가 그려진 그 울산에 있죠?
암구대. 예, 마찬가지죠. 자, 이 진암제 제방. 이미 간척 사업이 조선시대 때 대규모로 일어났다. 영산강 안에가 평야가. 그런데 1944년에 45년쯤에 이제 이 수문 방조제를 쌓는 이 박인철 씨 이전에 전라 북도까지 전라남도의 가장 큰 부자는 현준호 씨였어요. 이 제방을 막음으로써 아까 진암제 제방의 2배인 1,000헥타르의 농경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 학파 농장이 불로동 66번지가 65번지에 사무소가 있었죠. 이분이 이제 강주로 호남은행을 창립하면서 이제 광주 시대를 열게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는 이 학파라는 것은 이제 이 현준호 씨 아버지 현기봉 씨 호고, 그래 영암에 학산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유래는 좀 알 수 있는데, 무송이라는 호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하고 지금 문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좀 들으면 귀동량 좀 해주시고. 아직 명확한 문헌을 못 봤습니다. 자, 이 토포만. 이렇게 개흙에. 자, 이런 갯벌은 어디서 나갔다고요? 광주에 있는 화강암이 풍화돼가지고, 입자가 작은 것은 바다에서 더 멀리 가서 갯벌이 되고, 미처 못 간 것은 이렇게 강해해가지고, 이게 짱뚱어, 맛, 꼬막 봐보십시오, 꼬막. 도포만에서 꼬막. 벌교만 꼬막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영산강 앱. 자, 꼬막이란 말은 작은 조개란 뜻이에요. 아까 고막강 있죠? 어떻게 새강이라는 뜻도 있어요. 똑다리라는 뜻도 있고. 꼬막. 꼬막을 한자로 가면 달다는 뜻이 있죠. 한자로 볼 때 달감자가 들어가 있어요. 꼬막이 한자가. 꼬막 어떻게 보면 짜지만 약간 달콤하죠? 금패입니다, 지금. 금패. 자, 도포에 이 도포라는 것이 도시포라고도 하지만, 이 돛을 뭘로 풀까요? 배의 돛일까요? 자, 돼지를 돛이라고도 해요. 돼지 저자로도 써요. 우리 광주에 돌고개가 있죠? 여기에 도동고개가 있죠? 거기에 한자 지명 저포라고 되어 있어요. 돼지 저자를 써가지고. 돛이에요, 돛. 돛. 여기 중요한 포구였어요. 맛. 정말로 맛있는데 맛이 없다고 해서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맛이라 했을까요? 금패지요, 금패. 맛나죠. 자, 독천이란 말도 토른내란 뜻이에요. 토라예요, 토라. 토른다는 뜻이 한자로 가면서 독천이다, 감아돈다. 자, 남해당. 자, 남해란 말이 나와서 영산강이 하류 쪽, 중하류 쪽이 강이 아니라 남해 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남해 바다하고 차원이 다르죠? 실제 조선시대 남해가 국가에서 제사를 지낸 터가 우리 영산강 안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해 신사. 서해 신사, 황해도에가 있죠. 그래서 고대의 권력자들이 영산강 내륙에 깊숙이 들어와서 이렇게 살았고, 그분들이 가심에 대한 표적이 이렇게 고분으로 또 항아리 속에다가 이렇게 그 항아리 지금도 만들기도 어렵다는데 이렇게 해서 대형 동무돔들이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겠습니까? 열을 또 어느 정도 가해야지 잘 깨지지 않았을까? 자, 이런 방조제는 일본 시대 때 만든 것입니다. 여기 자방포라는 것도 원래 장항포예요. 노루장자 써가지고 발음이 장항 힘들어. 그래서 자방. 일로에 이것도 궁중에서
돈을 내가지고 막아가지고 여기도 500헥타르 땅을 만든 거예요. 20세기 초에. 예, 하고 또 보니까 올출산이 이렇게 소금강이죠. 이렇게 우뚝 솟아서 보였어요. 이렇게 하구뚝을 막는 것이 광주 5.18 때 막아진 것이 하구뚝이에요. 우리 세기에 제 젊었을 때 똑똑히 봤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본 장면, 신문에 역시 그려진 것이 좀 편하죠. 흑백이어도. 자, 묘하게도 여기 하구뚝인데 여기에 도청이 들어가 있고 남학리 천번지가 김성규의 둘째 아들 김철진이라고 써요. 이 사람 땅의 소유자들. 장성 군수를 했다고 해서 김장성이라고 부르죠. 김성규를. 김우진의 아버지. 근현대사 책에 나온 근대 역사 인물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영산강 유역에서, 이분도 안동김 씨예요. 청암 역장으로 왔어요. 장성에 바로 댐 밑에가 청암역이 있었죠. 장성의 정보 이미 중앙정부에서 보고 파악해서 파견된 거죠. 조선시대 때 어느 성씨 세력가? 안동 김씨의 영향이 다 있죠. 김구 선생도 안동 김씨더라고요. 나불도 오령산, 이 천번지가 김철진이 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도 빗돌이 서 있었어요, 거기가. 이렇게 배 탐사. 여기가 아까 말한 수군진, 목포진입니다. 자, 목포에 조개를 만들었는데, 식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까 물이 귀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최초의 상수도가 목포에 설치된 거죠.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95년에 이 목포 진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1484년에 목포진이 설치됩니다. 자, 목포진 터입니다. 자, 하구뚝 만들 때 신문 보도입니다. 자, 이제 요약하죠. 자, 현재 이런 모습들이 거의 화석화 돼가지고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수운이란 것은 지금은 육상교통이 주류를 이루죠. 근자에 도청까지 영산강변 도로가 거의 완성 단계에 놓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철도 르네상스를 지금 꿈꾸고 있지만 지금은 자동차 교통이, 그리고 우리 후배들은 날아다닌다고 그래요. 드론을 타든 뭘 타든. 그래서 육상교통로가 별 의미가 없이 항공 르네상스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이 변해집니다. 그런 갯벌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강변에 있는 포구들은 다. 자, 영산강의 특징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자, 상수원이 전부 다 섬진강입니다. 그리고 영산강은 광주광역시 하수도일 뿐이에요. 광주의 인구를 빼야지만이 영산강이 살아나게 된 거죠. 100만 명의 메트로폴리스가 중상류에 놓여 있다는 것은 아무리 과학의 힘을 빌리더라도 거기에 정화통을 그렇게 많이 만들 수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담양으로 이사가서 담양 장성의 평림댐 물을 창평에서 이렇게 먹고 있죠. 근데 현대의 토목 기술의 힘이죠. 어떻게 장성의 지 물을 갖다가 담양 창평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무서운 토목 기술의 힘이에요. 자, 여기서 영산강 유로의 절반이다, 이런 것들 이미 언급했죠.
숫자를 보시고 과거의 특징은 이랬는데 현재의 특징은 이런다는 것이죠. 무한 사람들은 또 식수를 어디서 가져온가 봤더니 옛날에 장흥댐, 탐진댐이라 했는데 장흥댐, 탐진강물이 또 오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섬진강 유역, 여기는 영산강 유역, 이런 백두대간이라는 명칭도 태백산맥이라 하다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산의 이름으로 본 거죠. 네, 섬진강, 다 갯물이 올라온 데입니다. 이렇게. 광양 제철소가 있는데 다 이렇게 백사장을 매립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탐진강이라는 말의 유래는 알겠는데 아직 애양강이라는 풀이는 장흥 사람들은 탐진강이라 안 해요. 애양강이라는데 이 유래를 명쾌하게 풀지를 못했어요. 물론 신증 동국여지승남의 이름은 처음으로 나오지만, 자, 벌교, 뗏목다리, 벌교의 맨 모습입니다. 여기가 고흥으로 가는 첨산이 보이죠. 벌교도 수운, 나간이란 동네가 바로 수운 때문에, 구비도는 영산포구, 자, 이런 글들을 제가 써서 아직 단행본을 만든다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은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학위 논문에 다 매핑을 해가지고 간척지가 얼마의 면적으로 늘어났는가 수치로 실증적인 연구를 한다면서 이런 X좌표를 찍어본 것들이죠. 그래서 영산강 유역 면적은 34만 5,500헥타르예요. 이 중에서 간척으로 얻은 땅이 3만 헥타르, 영산호 면적은 2만 1,500헥타르가 됩니다. 영산호에 있는 면적. 자, 위에 부분 포구들, 자, 아랫부분 이렇게. 아이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